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존엄캔의 안보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노태하기가 자기 이제 부인 데리고 해외 출장한 거, 이거 뭐 4,300만 원쯤 되죠. 요거를 이제 국고에 이제 헌납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주진우 의원이 오늘 중요한 자료 하나를 공개를 했습니다. 야, 정말 이거 저도 말이에요. 이미 여러 차례 걸쳐서 이게 국회의장도 해외 출장, 멋대로 한두 달에 한 번씩 뭐 싹 돌고 있는 거, 이거 완전히 놀러 다니는 거거든요. 거의 뭐 한 90%가 다 놀러 다닌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국회의장 자리가 좋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 멋대로 예산 쓰고. 딱 걸린 게 우원식이에요. 딱 걸린 게 우원식. 자, 그래서 이제 우원식, 지금 의원이 말이죠. 지금 죄송합니다. 주진우 의원이, 주진우 의원이요. 요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자, 무려 82억 원을 지난 2년 동안에 들여서 해외 출장을 다녔는데, 그 중에 14번이 부인을 데리고 다닌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 공직자들이 말이죠. 언제부터 이 부인을 이렇게 했는지, 하여튼 쫙 거슬러 올라가가지고요. 주진우 의원. 국회의장들, 역대 국회의장들 싹 전수조사를 하라. 이재명이가 좋아하는 게 전수조사잖아요. 그리고 선관위원장들도 싹 전수조사를 해서 전부 다 토하게 시켜야 될 것이 아닌가. 국민들의 분노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리고 이재명이도 말이죠. SNS 글 많이 내놓잖아요. 이것저것. 자, 만기 치려고 하는 제가 지금 엊그제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재명이도 말이죠. 이거 싹 다 공개하도록 요렇게 조치를 취하는 게 우리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양이고, 그리고 그게 상식이 아닌가. 자,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한병도가 말이죠. 최종적으로 민주당의 입장에 딱딱딱 방맹이를 두들겼어요. 검찰의 보안수사권 절대 안 된다. 완전히 없애버리는 걸로 딱 당론이 아니죠. 이거는 뭐 지가 딱 결정해버렸어요. 아니, 원내대표가 결정은 뭐 당론이야 의총 그냥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요거는요, 그야말로 이제 요걸로 지금 완전히 종지부를 찍는 이런,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도 여론이 워낙 안 좋으니까 좀 왔다 갔다 했잖아요. 여기에 딱 쐐기를 박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죠. 이거는 이제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호르무즈, 지금 사태가 지금 심각하죠. 이란 전쟁이 지금 전면전으로 아주 이제 또 치닫느냐, 아니면 지금같이 간헐적인 지금 공습이 이루어지느냐, 이런 갈림길에 서 있는데 어떻든 간에 호르무즈 해협이 가장 중요한 하나의 갈등 요인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가 이 주도권을 장악하려고. 자, 그런데 동아일보 단독 보도를 보면요. 트럼프 진영에서는 지금 우리 한국에 대해서 군함을 파견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으로 지금 단독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단독 보도 내용. 자, 그동안에도 말이죠. 트럼프가 이란 전쟁이 일어나니까 맨 먼저 군함 좀 파견해. 아니, 뭐, 나라까지 딱 지적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안 해가지고 지금 많이 찍힌 나라들이 지금 한둘이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군함 파견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대신에 말이죠. 지금 이제 트럼프가 하고 있는 자유항해연합, 여기에는 우리도 참여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요. 자, 그래서 요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제 어제도 지금 이제 정점심의하고 이제 한병도가 이제 사인을 했습니다. 특검을 어떻게 추천할 것이냐. 그래서 이거 함정이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 있잖아요. 유감스럽다. 약간은 좀 그나마 이제 특검 합의를 갖다가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정점식이는 겉걸거 하나도 없다. 이건 뭐 반드시 국민의힘 추천 후보로 가는 거야. 이렇게 했지만은 과연 민주당이 그때 가서 말을 바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이게 좀 애매모호하다. 이런 점을 지적했고요. 그리고 이제 기자들이 그 정점식이가 말하자면 장동영하고 다 의견이 조율된 거냐. 그러니까 충분히 의견이 조율됐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나오는 언론 보도를 보면 온도차가 느껴진다는 겁니다. 온도차가 느껴진다. 가장 큰 온도차의 부분은요. 지금 이제 특검을 하는데 선관위 메인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특검이 합의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지금 합의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특검의 기간 그리고 수사의 범위 수사 대상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를 안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첫 술부터 흔히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야, 첫 술부터 배부를 수가 있어? 자, 이제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지점에 대해서 장동희가 좀 아쉽다. 그러나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이번 방송에서는요,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말이죠, 가짜뉴스 지금 이제 코리아 정세 TV 아주 악질적인 가짜 방송을 계속하고 있는데 절대 보지 마시고요. 유튜브사에 신고를 해 주시고 제 방송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왕성한 댓글도 제가 환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최동화분 고맙고요. 그 다음에 경희님, 감사합니다. 맞아요. 돈 빼먹는 도둑들이죠. 전무님도 큰 도둑이 작은 도둑을 잡고 있네요. 예. 자, 그래서 이게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진우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요, 노태악이 지금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원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하고 이거를 전부 국고를 환수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입장을 내놨어요. 당연히 그래야죠. 예. 자, 이걸 보시면요. 우원식 부부 동반 출장 내역 14번. 자, 카자흐스탄 갈 때입니다. 2024년도. 이게 그래서 소요 예산이 카자흐스탄이 54만 9천 원. 이거 이상하네요. 예. 그 다음에 G20 국회의장 회의 참석 파나마 공식 방문 때 브라질하고 파나마를 갔는데 1169만 원. 죄송합니다. 이게 1,000원이니까요.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5억 4천. 그리고 11억. 야, 한 번 갔는데 11억. 예? 11억 6,961만 9천 원. 그러니까 브라질, 파나마. 그러니까 이제 10일 가는데요. 11억이 들었어요. 11억. 야, 정말 이게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예? 그리고 이제 중국 가는데 2억. 야, 여기에서는 1억 7천. 중국. 발트 3국 가는 데는 5억 6천. 억이네요. 기본이 억이야. 이거 완전히 말이죠. 야, 이거 말이나 되겠어요? 예. 자, 우원 씨가 이제 루마니아 가는 데는 8억. 중국 방문 데는 1억. 포르투갈 가는 데는 9억. 베트남 가는 데 5억. 그 다음에 우즈베키스탄 가는 데 5억. 그 다음에 싱가포르 가는 데 4억. 아니, 싱가포르 바로 옆에 가는 데 무려 4억. 야, 참.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4억. 그 다음에 일본 가는 데 3억. 일본 가는 데 3억이 들어요. 3억. 도대체가 3일 가는데. 응? 예.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5억. 네덜란드 8억. 이러니까 지금 82억이나 드는 거예요. 2년 사이에. 이러니까 지동 같았으면 이거 아마 100분의 1도 지동 같았으면 아예 여행 안 갔을 거예요. 집 마누라 데리고. 야, 이건 뭐 모럴 해저드가 아니라 야, 국회의장이면 대한민국의 3부 요인이에요. 3부 요인이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하고 뿌리고 다닌 거 아니에요. 돈을 아예 뿌리고 다닌 거예요. 야, 기가 막히죠. 그래서 총 2년간에 걸쳐서 82억의 예산을 썼는데 82억 8,700만 원. 1회당 평균 비용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지금 이거 숫자 5억 평균 5억 9,200만 원. 예? 5억. 그래서 노태악이가 이 배우자 동반 출장 이 압수수색까지 당하고 지금 강제 수사를 당하니 지금 우원식에 대해서 그러한 원칙을 정해라. 적용하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우원식이가 말이죠. 지금 이제 주진우 의원이 지금 공개한 바에 의하면 우원식이가 2024년도 10월 카자흐스탄 갈 때부터 지난 5월 달 네덜란드, 케냐까지 모두 배우자와 동행했는데 대부분의 일정은 명목상으로 공식 방문과 각종 단위의 국회의장 회의 참석이었다. 그래서 도대체 배우자가 무슨 역할을 했단 말이니까 국민 열세를 이렇게 냉부해도 되느냐. 자, 그래서 노태악이가 압수수색을 받은 것처럼 이게 업무상 횡령이니까. 자, 그래서 지금 해외 출장 비용을 국고에 반납했다고 했지만은 범죄가 그렇다고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잘못된 악습이자 범죄다. 그래서 우원식의 동반 해외 출장도 수사 대상이다. 신속한 압수수색에 나서라. 옳은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노태악이는요, 바로 어제죠. 4,743만 8,900원. 요거를 선관위에 반납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관위 뻔뻔한 인간들이 말이죠. 지금 노태악이가 부인을 데리고 가는 것은 이거는 공적 역할이었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웃기고 앉아 있어요. 공적 역할은 무슨 공적 역할이에요. 이거 전부 다 거짓말한 것들도 전부 법으로 처벌받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 정도로 해서 이건 이제 말씀을 드리고 한병도의 발언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한병도 오늘 중요한 최후 통첩이에요. 이거 작은 빈틈이라도 남기고 타협한다면 검찰 권력의 본질은 그대로 남는다. 그래서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를 최종적으로 이제 확정 발표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최고위에서 한 발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 개혁의 출발점이자 완성이다. 이 대원칙에는 당내 어떠한 이견도 없다. 세부적인 인식의 차이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고 하는 원칙을 흔들거나 검찰의 수사권을 되돌리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요,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많지 않습니까?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렇기에 더더욱 피해자 보호를 특정 기관의 선의나 재량에 맡겨서는 안 된다. 어떤 검사를 맡느냐에 따라서 사건의 운명이 달라지는 체계가 아니라 누구든 국가로부터 동일하고 두터운 보호를 받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요,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은 지난 검찰의 어두운 과거사를 돌아보면 진실이 아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보안 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하고 수사기관이 그 요구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 그래서 검찰의 보안 수사권은 완전히 폐지하되 요구권은 강화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논의는 충분히 무르익었다. 이제 당의 총의를 하나로 모을 시점이 왔다. 개혁에는 언제나 저항이 따른다. 작은 빈틈이라도 남기면 과거로 돌아가려는 힘이 작동한다. 여기서 멈추거나 타협한다면 검찰청의 간판만 공수적으로 바뀔 뿐 검찰의 본질은 그대로 남게 된다. 그래서 더는 다음 정부로 다음 국회로 미루지 않겠다. 검찰 보안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책임 있게 마무리하겠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 한병도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 보호 이거 이유로다가 이제 검찰의 수사권을 주는 거 보안 수사권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안 된다. 자, 근데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금 이 민주당 내부에서도요 상당한 반란이 이야기된 바 있어요. 자, 특히 말이죠. 완전 폐지가 될 경우에는 경찰이 초동 수사를 잘못했을 때 사건을 바로잡기도 어렵고 그리고 그 결과 피해자 진술이 누락되거나 왜곡될 수 있다. 특히 아동, 노인, 장애인, 이 같은 사회적 약자 사건에서는 초기 수사 방향이 한 번 틀어지면 회복이 어렵다. 이런 지적이 나왔어요. 그리고 특히 수사기관이 사건을 서로 넘기는 핑퐁이 늘어서 수사 지연이 심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우려와 이런 여론의 압박 때문에 말이죠. 보안 수사권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처럼 여론이 흘러갔는데 지금 이제 이러다 보면 이제 보안 수사권을 안 줄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여론이 더 뒤집어지기 전에 쐐기를 박아야 되겠다. 예, 못을 박아야 되겠다. 대못질한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요, 잘 정리해 놓으셨다가 이제 1년 반 후쯤 되는 총선에서 심판의 소재로 우리가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중요한 지금 입장을 내놨어요. 자, 지금 현재 지금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상당히 정말 안 좋습니다. 악화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원을 요청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의 경우에는요, 지금 해양자유연합, 이건 미국이 주도하는 거죠. 여기에 참여하는 문제는 이전부터 신중하게 검토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금 이제 강경화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강경화가 주미대사가 들어와서 요때 지금 군함 파견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하지 않았을까? 예, 이런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요 관련 지도 하나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요걸 보시면요, 현장 상황이죠. 자, 호르무즈 해협.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요 사우디의 그 내부 이 원유 수송로를 이제 대체안으로 이제 우리도 많이 전 세계 각국 여기를 많이 이용하고 지금 이제 바브엘만 대부 요 해협도 상당히 위험하다. 왜 예멘에 있는 후티 반군들이 지금 여기를 장악하려고 하기 때문에 홍해도 막힐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호르무즈 해협 하나만이 아니라 홍해 폐쇄의 위험성도 있다. 이렇게 상황이 지금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함 파견을 요청했다라고 하는 이 지금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 내용은요, 상당히 좀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커 보여요. 예. 그래서 정부가 지금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지금 동아일보 단독 보도가 있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안보 정책은요, 그야말로 이제 체인처럼 말이죠. 얽혀 있어요, 계속. 왜 우리는 지금 미국으로부터 점수를 따가지고 핵 추진 잠수함이라든가 우라늄 농축 재처리, 이런 후속 안보 논의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계속 밀리고 있어요.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이 말이죠. 딱 회초리를 들고 지금 이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를 우리가 어디까지 수용하고 어디까지 지금 이제 그 수용하기가 어려운지를 분명히 지금 입장을 밝혀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 내용은요. 미국은요. 중동전 지금 악화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상당히 불안하다. 이제 이런 이유로 해서 동맹국들에게 해군과 재정 지원을 거론하고 있는 게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국제법과 한미 동맹 그리고 한반도의 안보 상황 그리고 우리 국내법 절차를 함께 고려해서 참여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이제 이재명 정부는 말이죠. 이 팩트 시트 있지 않습니까? 요 후속 안보회의 일정이 아직도 확정되지 않고 계속 뒤로 밀려요. 왜? 이 중동이 지금 제일 큰 문제잖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이재명 정부는 그렇게 미국에게 점수 딸 일이 별로 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밀리고 안보, 팩트 시트 안보 관련, 그 다음에 이 통상 관련 논의가 계속 밀리고 특히 안보 관련 논의가 계속 밀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청구권을 보내서 한국 입장을 좀 보고 그리고 나서 이 통상 문제, 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통상 문제도 결정하려고 하는 그런 협상 전략의 일환이 아니냐. 그래서 미국이 말이죠. 지금 이번 이렇게 되니까 이제 결국 공개적인 요구가 되겠는데 군함 파견하고 재정 지원을 갖다가 하나의 압박, 채찍 수단으로 쓰면서 한국을 길들이게 하는 게 아니냐. 자, 그래서 이게 앞으로 말이죠. 이 한미 안보 협상에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 아닌가. 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요. 동맹국들에게 안보와 비용 문제, 책임까지 다 떠넘기는 전형적인 트럼프식 청구서가 지금 날라오는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트럼프는요, 지금 한국을 포함한 5개국을 꼭 집어서 군함을 보내라고 이미 지난번 전쟁 때 얘기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또 간간히, 아무도 안 도와줘도 돼. 내가 혼자 할 수 있어. 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다가 또 동맹국의 열의를 보고 싶다. 또 이렇게 압박하고. 그러니까 트럼프의 기본 입장은요, 동맹국들이 도와달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반응이 시원찮으니까 기분 나쁘니까 아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하겠는데 너희들 안 도와줘도 좋아. 이게 참말로 안 도와줘도 되느냐? 그건 아니다 이거죠. 한국과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이렇게 5개 나라한테 처음서부터 군함 파견을 요청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공개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석유를 공급받는 국가들은 항로를 직접 책임져라. 이렇게까지 얘기했고 최근에 말이죠. 지금 루비오 국무장관도 지금 호르무즈 해협 통항으로서 이득을 보는 국가들이 여기에 좀 참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노골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요 결국 트럼프한테 어느 나라가 어느 대통령이 충성을 보이느냐 그 충성심을 보이지 않는 나라들은 손을 보겠다 이런 입장이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자, 그래서 이제 호르무즈 문제 하나로 끝나지 않고 이제 전반적인 압박 구도가 이제 상당히 강해질 수 있다고 하는 우려가 저는 제기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호르무즈 파병 압박이 이제 크고 두 번째로는 호르무즈 해협 이용국들의 재정 지원 요구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루비오가 말이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미국이 매일 전 세계 해운을 보호하는 부담을 또 안고 있다. 다른 국가들도 하드웨어나 재정으로 부담을 나눠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안보 협상의 지연입니다. 그래서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핵추진 잠수함,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같은 지금 후속 안보 혐의가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대미 투자와 통상 현안까지 지금 겹치고 있어요. 그래서 대미 투자하고 쿠방 사태가 한미 간의 불협화음으로 아주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은요, 중동에서는 군함을 요구하고 안보에서는 협상 일정을 늦추고 경제에서는 비용 분담을 더 강하게 요구하는 그런 프레임을 짜고 있어요. 자, 이거는 말이죠. 지금 전형적인 트럼프의 거래형 지금 협상의 틀을 지금 가동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자, 이런 판단이 듭니다. 자, 왜냐하면 미국이 일단 청구서를 한번 내밀면요. 그게 트럼프가 말이죠. 그렇게 쉽게 그 카드를 갖다가 슬그머니 이렇게 처리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려스럽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장동혁 관련 얘기인데요. 지금 장동혁과 정정식 간에 미묘한 온도차가 있다. 이런 보도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지금 이제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관련 내용으로 종합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장동혁 대표는 그러니까 말이죠. 지금 그 올공 현장에서 한 얘기예요. 특검 합의에 대한 당내 비판을 정면으로 받아들이되 책임은 나에게 돌려달라. 이 취지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을 비난하지 말고 나를 질책해달라. 이런 메시지. 그리고 합의안이 지금 그냥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특검 추진의 가능성이 일단 남아있어서 다행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장동혁도 말이죠. 여야 합의안이 만족스럽지는 않다고 인정하면서도 국민의힘이 추천한 의원 동의가 반영된 구조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동의 없이 특검을 추천할 수는 없는 방식이다라고 설명. 이 지점은요, 정점 씨가 설명하고 있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당의 역할과 향후 대응을 지금 그 부각에서 강조하고 있고, 만족스럽지 못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건 국민의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부족한 것은 저와 국민의힘의 탓으로 돌려달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내 반발을 본인이 좀 떠안겠다 이런 입장을 내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발언은요, 특검 합의에 대한 당내 온도차를 봉합하려는 메시지를 보이고, 동시에 장동희가 선거관리위원회의 개혁 그리고 부정선거 의혹 제기를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의지가 아니냐. 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른 언론, 그리고 다른 이제 언론에서도요, 특검 추천 방식, 수사 범위를 놓고 지도부에서는 이견이 있었다. 그리고 장 대표는 합의 자체를 전면 부정하기보다는 아쉬움과 모호성을 지적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보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지휘관으로서 당연한 그런 자세의 기본적인 자세가 아니냐. 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요 얘기는요, 장동희가 지금 올공에만 너무 올인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 합의, 양측 원내대표 간의 공식적인 합의 내용을 비판할 경우는 그럼 너는 뭐야? 네가 당 대표인데, 예? 그러면 책임은 아랫사람한테, 그리고 영광은 내가 혼자죠? 여기에 대한 비판론도 지금 나올 가능성이 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지 않아도 장동혁의 리더십에 대해서 당내에서 왈가하고 말이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란을 자기가 떠안고 정리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정치적 판단이 지금 앞선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판단이 됐는데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어떤 점이 이제 합의의 모성이 되느냐. 자, 한마디로 해서 합의 구조가 너무나 복잡하고 해석 여지가 많다는 점인데, 지금 국민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특검 후보를 이게 추천하는 방식이잖아요. 여야 교섭단체가 3명씩 6명으로 이제 하고, 변협과 로스쿨 협회 추천을 거쳐서 최종 후보를 대통령에게 올리는 구조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방식이 누가 실질적으로 결정권을 가지는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어요. 장동혁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3명이 동의하지 않으면 다시 후보 추천 절차를 반복하면 된다고 설명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상 국민의힘 동의가 반영되는 구도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쪽에서는요, 이 합의가 결국 특검 자체를 둘러싼 조건부 타협에 불과하다. 이런 시각이 있어요. 특히 수사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특검이 어떻게 운영될지 장담할 수 없다는 불안이 남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번 합의가 사실상 야당 추천이 반영된 구조라는 평가도 있지만은 동시에 수사 범위와 방식이 불명확하다. 이런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하나는 그래도 완전한 패배는 아니다. 이런 현실론이 나오고 있고, 다른 하나는 애초에 이렇게 불명확한 합의를 왜 했느냐. 강경론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동희가 나를 질책해달라 한 것도 바로 이런 그 갈등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냐. 자, 그래서 말이죠. 이번 합의와 관련한 3가지가 분명한 것은 뭐냐. 첫째, 합의가 명확한 승패구조가 아니라는 점. 당내에서는 모호한 합의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크다는 점. 셋째, 당정위원은 그 비판을 자신이 감당하면서 내부 결속을 유지하는 주도권을 지겠다고 하는 점. 이런 점이 말하자면 지금 좀 우리가 정리해서 관심 있게 보여야 할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한마디로 해서 이번 합의는요, 끝난 합의가 아니라 앞으로 더 시끄러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거기에 잠재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제가 처음부터 저도 지적을 했었죠.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